네, 이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네, 21번부터 보시죠. 기준 치수가 파이 50인 구멍 기준 식기와 맞춤에서 구멍과 축의 공차값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위치 소용차가 이렇고, 아래치 소용차가 이런데, 이제, 위치 소용차가 이렇고, 아래치 소용차가 축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도 구멍보다 큰 상황이죠. 그래서 억지 끼워 맞춤인 상황이라는 거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억지 끼워 맞춤 상태고, 그죠? 억지 끼워 맞춤. 그리고 최대 틈새와 최소 틈새, 최대 틈새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우리 하나 보시면 최소 틈새란 말은 생기지 않겠죠? 항상 억지 끼워 맞춤이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소 틈새라는 말 자체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잼새는 구멍이 제일 작을 때와 축이 가장 클 때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0.050이 맞고 축의 최소 허용 치수는 50.034 보시면 그렇죠. 아래 치수 허용차를 더하면 50.034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호칭 지름이 8분의 3인치고 자, 유니파이 나사의 문제겠죠. 보니까 유니파이 보통 나사의 표시로 오른 것은 자, 다시 호칭 지름이 8분의 3인치고 1인치 사이의 나사산이 16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두 개, 이것도 다 UNF, UNC군요.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UNF와 UNC를 일단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UNC와 UNF. UNC가 이제 유니파이 보통이고요. F가 유니파이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구분을 일단은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보통 나사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둘 중에 하나겠죠. 또 순서를 보시면은 자, 요 순서가 돼야 됩니다. 요 순서가. 그래서 역으로 8분의 3의 16UNC를 보셨을 때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니파이 나사는 보시면 ABC 나사라고도 하죠. 미국, 영국, 캐나다 약자를 써서. 그리고 나사산 60도의 인치계 결합용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60도의 미터계 나사는 우리 미터 나사, KS 교육에 사용하는 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칭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도면 재질란에 SPCC라는 게 있답니다. 자, SPCC는 그래서 일반용 냉간 하변 강판 및 강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으로 보셔야 될 거는 SPHC입니다. 쿨의 약자, 히트의 약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24번 오른쪽에 구멍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측면도의 일부분, 그러니까 원래라면 최소한 투상도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다 나와야겠죠. 원래는 여기에다가 안에 구멍이 있고 단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딱 필요한 이 부분만 그린 거, 이 부분만 필요한 것만 그렸다 해서 국부 투상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계장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키홈입니다. 키홈에 우리가 이제 막상 봐야 되는 거는 이 축 같은 경우는 특히 평면도 똑같기 때문에 형태 자체는 큰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이 키홈의 모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데이턴 표적 도시기호의 의미 설명으로 바른 것.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한번 이걸 보시고 설명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접촉일 경우와 선접촉일 경우 어떤 의미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탄 점에서 만나죠. 실제로 닿아 있는 거는, 맞닿아 있는 거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핀 같은 거 맞닿아 있을 때는 점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접촉인 거고, 선접촉인 경우는 이쪽을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선으로 접촉되어 있죠. 원주의 요 축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으로 접촉되어 있죠. 이런 경우가 선 접촉이고 해서 데이턴 표적이 점일 때와 데이턴 표적이 선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예, 선에 돼 있던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연결을 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에 돼 있던 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자, 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산업 구조의 거대화로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량 생산화의 추세에서 기계제도와 관련된 표준 규격의 방향으로 옳은 것은 뭐 이거는 이제 문제를 또 잘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익 집단 중심 뭐 어떤 중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바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국제교류를 위한 통용된 규격화를 위해서 이런 규격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KS 규격은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대표적인 국제 규격들이 있는데 이런 ISO, IEC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두 가지가. 그리고 KS는 한국, GS는 일본, D는 독일, ANSI, ANSI 규격은 미국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요런 모양이다라는 것 정도 매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고, 자, 29번 참고 치수를 나타내는 것은, 자, 이것도 뭐 간단하죠. 예, 이거고, 자, 이거는 이제 경사도, 그쵸? 이거 실제로 경사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텀이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45도 요거 이렇게 네모 쳐져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 정확히 45도면 된다, 45도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예, 뭐 공차 값을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KS제도 표준에 따라 가장 올바르게 작도된 투상도는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예, 추경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구멍 부분만 단면으로 표현해 주었으므로 올바르게 작도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축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실제로 안에 뭐 다른 구멍이나 홈이 없다면은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2번, 4번 항의 그림은 2번과 4번 항의 그림을 보시면 추경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면 부분이 있으므로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면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고 사망의 그림에는 중간에 잘못된 외형선이 있으므로 자, 이거 외형선, 이런 외형선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관통 구멍인데 예, 요거는 이제 이런 단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쓸데없는 단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딱 이 부분이 깔끔하다. 이 그림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투정도로서 가장 깔끔하다. 필요한 부분만 딱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구멍지름을 측정한 결과 10.1이었답니다. 평행도 공차의 최대 허용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죠. 최대 실체 공차 방식에서 공차 최대 허용치 자,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0.1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공차값 플러스 기하 공차를 하면 이 공차 최대 허용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0.3이 됩니다. 그래서 0.3이 되는 요 값을 우리가 찾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란 거는 최대 치수 허용치가 플러스 0.1, 최소 허용치가 마이너스 0.1이란 거죠. 그래서 빼기 하면 공차값 자체가 0.2인데 여기다가 0.1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최대 실체 공차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주어진 값을 더하면 0.3이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2번 누진치수기법. 누진치수기법으로 바른 것은 그러니까 누진치수기법이 요겁니다. 자, 요거. 이거 이렇게 양쪽에 돼 있지는 않죠. 예, 이쪽에서 시작을 한다 해서 기점이라 해서 12, 24,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우리 금형도면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어떤 기준에서
구멍 같은 것을 많이 가공해야 될 때, 이럴 때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단 치수를 가공해야 될 때, 여길 기준으로 우리가 뭐 하이트 게이지 같은 걸로 측정을 해놓은 다음에 가공을 할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진치수 기법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한쪽에만 찍고 이렇게 나가는 거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L의 치수. 뭐 이거는 이제 구멍 간격이 몇 개냐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게 11개라고 돼 있죠. 이 파이 24짜리 구멍이 11개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구멍 간격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예,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10개 플러스 양쪽에 70, 70 더하면 예, 뭐 답이 나오겠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구멍 간격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넘어가고요. 자, 34번 기어제도 선의 사용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계속 나오죠. 자, 피치어는 가는 1.3선이다. 맞는 말이고 축의 직각인 방향에서 본 그림을 단면도로 도시할 때는 자, 축의 직각인 방향 이 뿌리선은 이골선, 예, 이골선, 이 뿌리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기한다. 자, 맞는 말인가요? 예, 맞는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예, 여기 축의 직각인 방향에서 예, 단면을 표시하면 예, 단면으로 표시하면 예, 굵은 실선이다. 단면을 하지 않으면 가는 실선이 되겠죠. 그리고 입봉우려는 예, 항상 굵은 실선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든. 내저 헬리컬 기어의 입줄 방향은 2개의 가는 실선이 아니고 3개의 가는 실선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은 한번 보시고 자, 36번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 자, 이 부분, 이런 부분을 굵은 1.3선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다른 부분에는 굳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은 뭐가 많이 맞닿아서 고속 회전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고주 파일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시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 굵기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굵은 실선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뭐 다른 표기법도 있지만 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번 자 이거는 보시면 구멍 기준식 억지 끼워 맞춤 H7에 대해서 뭐 구멍 기준이니까 예, H7에 대해서 뭐냐를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했죠. 이거보다도 예. 이거부터 JS6부터는 중간 끼워 맞춤, P6부터는 억지 끼워 맞춤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S6와 매칭이 되면 억지 끼워 맞춤이다 라는 것. 자, 38번 베어링의 안찌름 치수를 잘못 나타낸 것은 자 00, 01, 02, 03 이렇게 좀 매칭을 하는 게 좋죠. 00, 01, 02, 03 그래서 10mm, 12mm, 15mm, 17mm인데 여기서 이제 18일로 돼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04부터는 곱하기 5가 된다라는 것. 자, 그 3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용접기호가 도시되어 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제 따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면 용접기호 예, 요거는 V형 맞대기 용접기호 요거는 평탄면을 만들려는 기호입니다. 평탄면으로 마감해라. 울퉁불퉁하게 하지 말고 아니면 볼록하게 하지 말고 평탄면으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이면 용접이 있으면 표면 모두 평면 마감 처리한 V형 맞대기 용접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빗줄 널링 표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 뭐 기본적으로 가는 실선을 죄송합니다. 해칭이랑 헷갈렸네요. 빗줄 널링의 표시 방법으로 예. 올바른 것을 보시면
널링부는 축의 외면의 손잡이 부분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반으로 울퉁불퉁한 부분을 만들어서 돌렸을 때 손잡이 부분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축선에 대해서 30도 엇갈리기, 30도로, 이거 중요하죠. 30도로 엇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도로 엇갈리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빗주력 널링이고, 바른 주력 널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빗금을 만드는 거는 빗주력 널링, 이렇게 일직선으로 널링하는 건 바른 주력 널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여기까지